코로나19 확산세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 한 명의 지역 감염자도 나오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몽골인데요.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몽골의 현재 상황, 이여홍 주 몽골 대사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이여홍입니다. 예, 대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몽골의 코로나19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강력한 방역 조치로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먼저 현재 해외 확진자 현황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몽골에는 지금 강력한 통제 정책으로 인해서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는 전원이 해외에서 입국한 그 몽골인이나 또 외국인들입니다. 이는 그 몽골이 그 해외에 있는 자국민들을 그 국내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8월 26일 그 기준으로 확진자는 지금 300명입니다. 누적 확진자인데요. 이 중에 289명이 이미 그 치료가 완료가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1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이렇게 확진자가 30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 확진자 80%가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또 해외 파병된 군인들 등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분석이 있고요. 또 해외 그 확진자 중에서 상당수가 러시아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 정말 두려움 속에서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 굉장히 놀랍거든요. 대사께서 보시기에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몽골은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한 나라입니다. 뭐 의사 숫자라든가 병상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발병이 된다면 몽골은 큰 위험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 정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에 비상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바로 그 국경 그 왕래하는 그 항공기나 여객 열차의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외국인들의 입국도 금지시키는 등 철저한 국경 통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 주요한 그 원인으로 생각되고요. 또 대대적으로는 휴교령을 발령을 했고 또 공공장소에서의 행사를 금지시켰으며 또 영화관이라든가 뭐 노래방 등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영업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몽골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 그 3주간 그 시설 격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시설 격리 이후에도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몽골 대통령이 중국을 단기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귀국 후에 병원에서 시설격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처럼 굉장히 강력한 방역 조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감염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몽골 국민의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앞뒤로 달라진 생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몽골도 뭐 초기에는 우리와 같이 좀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만은 그 장기간 그 지역 감염이 없으면서 또 지난 7월에 그동안 금지했던 그 공공장소에서의 행사 금지 조치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일반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습니다. 뭐 시장도 갈 수 있고 체육 활동도 할 수 있고 영화관도 갈 수 있는 등 일상생활이 아주 편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달라진 점은 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그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요. 또 공공장소 출입할 때는 그 발열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에 그 손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몽골에는 그 차강사르라고 우리의 그 설날과 같은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친인척 간에 서로 왕래를 하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큰 그 명절인데요. 몽골 정부에서 코로나 전파를 우려해서 그 인원 왕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캠페인을 전개했고 울란바타르와 그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모든 그 도로를 철저히 차단을 했습니다. 또 여름 축제 그 나담 축제라고 있습니다. 이때
이때 몽골 씨름이라든가 뭐 경마라든가 활쏘기 이런 경기들이 이루어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저희 외교 사절단도 초청을 하는데요. 올해는 그 행사 자체를 열지 말지 고심을 하다가 열기로 결정을 하면서 무관중으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처럼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이제 관광 산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더라고요. 몽골의 경우에도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 산업 어떻습니까? 네, 몽골에는 작년에 58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등 해마다 방문자 수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몽골 정부에서도 또 관광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러시아에 의해서 세 번째로 몽골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몽골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운항을 중단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면서 관광 산업이 완전히 고사 직전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몽골 관광 관련 산업의 88%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관광 분야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한 일례를 들자면 우리 관광객들을 가이드하는 몽골 관광객 가이드들이 상당히 돈벌이가 좋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이들이 거의 실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대리운전을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실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몽골 정부가 이분들을 또 지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몽골 정부는 금년 상반기 코로나 사태 이후 GDP가 전년 동기 대비 9.7%가 하락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몽골은 러시아,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와의 교역량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국경 통제로 인해서 이들 나라와의 무역 거래량이 줄면서 그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몽골 정부는 인원 감축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업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또 아동지원금을 5배 인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감면 조치를 해주었고 또 세를 인하해주는 임대업자들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면제시켜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이런 몽골과 이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협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에서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먼저 지난 6월에 몽골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총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보고 매우 부러워하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방역 우수 모범 사례를 몽골 측과 공유를 함으로써 몽골의 총선이 성공적으로 치러주도록 측면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5월,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25만 불 규모의 진단 키트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또 코이카를 통해서 6만 8천 불 규모의 방역 물자를 또 별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고맙게도 우리 몽골 한인 교민회에서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해서 약 1만 불을 걷어들여서 이곳으로 진단 키트를 구입 몽골 정부에 지원함으로써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이제 몽골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민들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에 처했을 것 같은데요. 대사관이 이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지원을 했다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몽골 정부가 갑자기 항공기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서 몽골에 들어와 있던 우리 국민들이 귀국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관은 몽골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몽골 정부가 지난 3월 15일 날 자국민 국내 이송을 위해서 항공기를 우리나라로 보내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3월 29일에는 우리 아시아나기로 특별기를 편성을 해서 코이카 인원 등 189명의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 몽골이 자국민 국내 이송을 위해서 수시로 비행기를 우리나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교민들은 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귀국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몽골이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귀국을 했다가 다시 몽골로 귀환하지 못하는 몽골 교민이나 유학생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몽골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들 교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를 했지만 몽골 정부에서 코로나 지역 전파를 우려해서 협조를 잘 안 해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니까 지난 7월 7일하고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작은 인원이지만 8명의 우리 교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줬습니다. 현재 약 300여 명의 우리 그 몽골 교민들이 몽골 귀환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계속 몽골 정부 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 귀환을 희망하는 교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몽골로 귀환할 수 있도록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올해가 우리나라와 몽골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30주년인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대대적인 행사들을 많이 계획하곤 하는데 올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무산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나 비대면을 통해서 예정된 행사들도 있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은 그 한몽 수교 30주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몽 양국은 금년을 그 한몽 우정의 해로 선포하고 많은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지금 행사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기념책자 발간 정도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행히 몽골에는 지역 감염자가 없고 또 7월부터는 공공장소 행사 금지가 또 해제됐기 때문에 현재 몽골 외교부와 협의를 해서 오는 10월 중에 그 오프라인 행사로 그 사진 전시회, 또 수교 기념 심포지엄, 국경일 기념 리셉션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원래는 그 오프라인으로 행사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행사로서 진행하는 하려는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 한국 유학 박람회, 또 K-팝 페스티벌, K-푸드 페스티벌, 또 한국 농수산식품 박람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두 나라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이어가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한몽은 1990년 수교를 했습니다.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한몽 수교 30주년 계기에는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 협력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양국 간의 FTA에 해당하는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지금 체결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양국 간 교류가 원활치 못해서 진전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이러한 구상들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코로나19 속에서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두 나라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더 든든한 동반자로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여홍 주 몽골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